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우리 채팅방에 지금 순서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채팅방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서 발표를 갖다 진행을 할 거고, 뭐 매번 이렇게 한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발표가 긴 것보다 Q&A가 긴 게 조교나 또 나한테서나 좋은 점수를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그걸 갖다 꼭 잘 케어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잘하죠.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잘하죠.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불면증 환자 및 수면의 질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어플을 기획해 보았는데요. 어플 이름은 슬랙스로 슬립 앤 릴렉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슬랙스의 브랜드 컬러는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블루 계열의 색상을 선택했는데요. 사용자들이 잠들기 전에 사용하더라도 눈에 부담이 주지 않는 색상을 선정했습니다. 슬랙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수면의 질 상승을 돕는 어플로 나만의 수면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수면 패턴에 기반한 개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랙스의 브랜드 시각화 콘티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타인의 추천, 불면증 어플 서치 등을 통해 슬랙스를 사용합니다. 잠들기 전 잠을 들지 못할 것 같아 괴로움에 휩싸이던 불면증 환자는 슬랙스를 사용한 뒤 취침 전 명상과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 등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취침 준비를 합니다. 또한 다이어리 작성, 생활습관 기록 등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며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치 대안 지도를 통해 슬랙스가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그리고 주 이해관계자인 수면 보도 도구 판매인에게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맞춤화 개인화 측면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연계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및 개선 측면에서 심리적 안정감, 수면 환경 개선, 불면증 원인 파악과 같은 가치를 전달합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 패턴 형성과 트래킹이 가능하며 편리성 및 접근성 측면에서 사용자의 편리성, 정보 제공 및 탐색의 편리성,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주 이해관계자, 제공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가치 제한 지도에 더 자세히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슬랙스의 사용자 여정 지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유저가 수면 패턴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제로 개선됨을 느꼈을 때를 아하 모먼트로 잡고 해당 단계에 집중해 사용자 여정 지도를 도출해냈습니다. 이에 수면 집중 관리 페이지, 수면 데이터 트래킹 페이지, 생활 패턴 기록 페이지, 진단 페이지 이 4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따라 사용자 행동, 접점, 동기, 경험, 감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특히 각 단계별 사용자의 감정 변화에 주목하여 긍정적 감정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감정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용자가 서비스 화면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집중해서 스토리보드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스토리보드 부분은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위의 과정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사용자 여정 지도와 스토리보드를 통해 얻은 사용자의 감정 변화에 대한 솔루션의 경우 추후 비즈니스 모델의 서비스 디자인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가치 대안, 고객 관계,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유통 채널, 고객 세그먼트 부분을 작성하며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고객은 불면증 환자 및 수면의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며 이들은 약물을 비선호하고 간편하고 빠른 솔루션을 원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또 다른 고객인 수면 보조 도구 판매인의 경우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원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슬랙스는 이들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수면의 질 개선, 개인별 맞춤 진단 및 처방, 후각 미각을 사용한 솔루션 등과 같은 가치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요소를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십으로 나눠 분석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핵심 자원의 경우 크게 웹사이트와 인적 자원 부분으로 나눠 기재해 보았고 핵심 파트너십은 인증기관, 연구기관, 기술회사, 프리마켓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핵심 활동의 경우 수면 보도 도구의 SCM, 수면 데이터 분석, 맞춤형 솔루션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PPT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정보 구도 디자인, 표현 디자인, 기능 디자인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보았습니다. 해당 단계에서 앞서 분석한 사용자 유동 지도와 스토리보드를 통해 도출해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기능 디자인 측면에서 쌍방향적 소통이 느껴지는 인터랙션, 강압적이지 않은 인터랙션 방안 등을 구체화해 보았습니다. 일례로 부정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알림과 푸시를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감정선을 자극하지 않는 피드백 메시지를 제작하는 방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고 평균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에 맞춰 알림을 전달하는 등의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표현 디자인 측면에서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색상을 사용하고 광고 노출을 지향하며 유저가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비용 및 수익 산출 과정입니다. 해당 산출 과정은 11주차와 동일한 카운트로 진행이 되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를 활용해 앱을 유지할 예정이고 이때 연간 $2,500, 약 3천만 원의 서비스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5명 기준 인원당 월 250으로 측정했을 시 연간 1억 5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변동 비용입니다. 수면 데이터 분석 비용으로는 AWS의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고 시간당 하루 $10, 분석 건당 하루 $50를 예상합니다. 이어 앱스토어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은 연간 5천만 원으로 카운트했습니다. 다음은 비용 효과성입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시간을 평균 6주로 산정했고 불면증 진료비가 1회당 약 9천 원이기 때문에 불면증 1회 치료 평균 비용을 5.4만 원 지불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의 서비스는 불면증 환자에게 치료 비용을 따로 과금하지 않기에 환자의 관점에서 연간 2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산출의 과정입니다. 크게 수면 보조도구 판매, 입점비, 광고 비용 등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우선 수면 보조도구 판매 수익의 경우 2.6억 원의 연간 수익이 발생합니다. 입점비의 경우 매출의 5%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비용은 연간 2.2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광고 비용의 경우 7일간 노출 건수 1000회당 7만 원을 받고자 하는데요. 이때 두 가지의 가정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위클리 액티브 유저를 불면증 진료 인원 중 8%로 가정해 5만 명으로 예측했고 두 번째로 유저 1명당 일주일에 걸쳐 광고 7회 노출이라는 가정을 통해 얻을 광고 연간 수익을 12.7억 원으로 카운트했습니다. 다음은 기존 서비스 청사진을 보완해 적용해본 비용 및 수익입니다. 먼저 수면도구 탐색 페이지에서 수익이 발생하며 앞서 설명드렸듯 수면 추천템에서 광고 수익 연간 12.7억 원, 구매 단계에서 입점비 2.2억 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제품 추천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제품을 광고합니다. 비용의 경우 수면의 질 향상 관련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개인 수면 패턴 분석을 통해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할 시 수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반복적인 개인의 수면 패턴을 추출하며 이때 AWS의 아마존 머신 서비스를 이용해 연간 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KPI 산출입니다. 저희는 2A3R 지표관리 방법론을 채택했고 해당 약자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KPI를 배치했는데 5단계에서 사용자의 2A와 리텐션을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는 리퍼럴과 레베뉴로 구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용자 위주 KPI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고객 획득 단계에서 슬랙스의 핵심 타겟이 유입되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주간 회원 가입자 수와 회원 가입 시 수면의 질이 낮다고 응답한 유저의 비율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액티베이션에서는 고객 획득 단계에서 유입된 핵심 고객분이 데이터 기반 현재 수면 상태를 깨달았는가로 회원 가입 후의 데이터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회원 비율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텐션, 즉 사용자 유지 단계에서는 액티베이션을 거쳐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꾸준히 사용하는가에 대한 지표로 유저당 평균 월간 수면 집중 모드 실행 및 월간 수면 데이터 조회수를 기반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프로토타입입니다. 사진 자료를 우선 설명드린 후에 마지막에 실제 구현한 녹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앱 연동 전 화면, 로딩 UI, 로그인 UI 첫 번째 회원 가입 창입니다.
기존에 제작했던 슬랙스 로고를 활용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타겟 고객군을 고려해 앱 접속부터 회원가입 단계까지의 UI를 단순하고 간편한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좌측부터 두 번째 회원가입 페이지, 메인 홈 UI, 수면 집중 모드 설정 UI, 수면 아이템 추천 UI입니다. 슬랙스 로고에 활용했던 청록색을 공통적으로 모든 기본 UI에 활용해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는 평균 수면 시간과 기존에 앓고 있는 질병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서 이후 개인화된 솔루션 제공에 활용할 데이터 수집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매일 자신의 수면 그래프를 확인해 전날과 비교해서 얼만큼의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눈 알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공할 예정이며 수면 집중 모드 설정 UI에서는 자율적인 모드 설정란과 함께 수면 ASMR 추천 기능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랙스 내 수익 창출과 연결되는 수면 아이템 탐색 UI에서는 개별 증상에 맞춰 아이템을 추천하거나 추가적으로 더 다양한 상품을 탐색 및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좌측부터 다이어리 UI, 수면 목표 요소 기록 UI와 게시판 기능 UI입니다. 우선 다이어리 기능 UI를 통해 주간과 월간으로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수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면 목표 요소 기록 페이지인데요. 자신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목표를 개별적으로 세워서 해당 목표치가 얼만큼 채워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UI와 매일 자신의 한 줄 평가 혹은 일기 형식 또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UI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과 관련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게시판 기능 페이지입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가 발표를 마치기 이전에 실제 슬랙스 프로토타입을 구현한 후에 녹화를 진행한 영상을 띄워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차례대로 로딩 로그인 회원 가입 페이지고요. 이어서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는 메인 홈 UI와 수면 집중 모드 페이지를 저희가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별적인 요소 작성을 할 수 있는 다이어리 기능 UI이고 여기서는 크게 일기 작성이랑 목표 기록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세일 페이지는 저희가 개별 수면템 추천 배너를 추가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게시판 UI를 이런 방식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이제자라조의 슬랙스 기말 프로토타입 PT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죠? 발표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 잘 보이시나요?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요? 최종 발표를 맡게 된 백승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 어떻게요가 제시하는 우울감 진단 검사 및 케어 서비스 블루글래스에 대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묵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조의 서비스 아이디어는 다양한 멘탈 헬스 문제 중 현대인들의 우울감이라는 주제에서 기인하였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MZ세대에게 정신문제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문제이지만 여전히 정신문제에 대한 취급은 접근하기 꺼려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합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문제를 겪으면서도 정확한 진단조차 받지 않고 정신건강 문제를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정신문제는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통해 치료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문제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신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 진단검사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MZ세대가 사용하기에도 간편하고 흥미로워야 합니다. 또한 정신문제 전반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울감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의 정신적 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고 끝에 도달한 서비스 컨셉이 바로 블루글래스입니다. 부담을 갖지 않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우울감 진단 검사와 검사 이후 우울감 해소 방안을 지속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기능하는 것을 주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 방법과 사용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창은 전문적이지만 재미 요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생활에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부터 결과의 심각성 수위가 높을 경우
정신과 치료 연계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블루글래스의 가장 차별화된 점은 무엇보다 사용자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검사 후의 가이드라인은 권유 위주이며 진단 결과는 아바타화하여 사용자가 서비스에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사용자의 주변인에게 사용자의 현 상태를 알릴 수 있는 공유 기능 역시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컨셉을 기반으로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고객은 우울감에 대한 기시감으로 진단을 원하는 현대인과 우울감 증상자의 주변인, 그리고 의료적 수단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의료인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블루글래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쉬운 접근성, 지속 가능한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환경, 전문적인 검사와 사후관리 기능 제공, 흥미로운 아바타 결과 노출, 신뢰할 수 있는 공개 경험, 그리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우울감이 해소되는 세상을 열망하자는 서비스 미션을 가집니다. 저희가 설정한 페르소나는 중간 발표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글래스가 서비스를 통해 주 사용자, 주변인, 그리고 의료진, 세 고객층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접근성, 흥미성, 신뢰성, 지속 가능성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필요할 때는 공유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성과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웬만한 아바타를 구현하는 것이 사용자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협력을 통해 진단검사를 구축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서도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신뢰감을 제고하는 부분과 진단검사라는 메인 프로세스 종료 후에도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실현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사용 단계가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접근성과 밀접한 인지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되기 이전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거나 타인에 의해 스스로의 상태의 위화감을 느껴 사용자는 앱에 접근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사용이 시작되는 진단 단계에서 사용자는 우울감 보유 여부 검사를 진행하고 우울감 보유로 판단될 경우 우울감 유형 및 정도 확인의 다음 단계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가 종료되면 자신의 우울감에 해당하는 아바타와 함께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결과를 기반으로 정도에 따라 상이한 솔루션을 추천받게 되는데 우울감 정도가 낮다면 단순 생활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도 있고 정도가 심하다면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인근 전문 의료기관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 단계인 사후 조치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수행하며 자신의 상태를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아바타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푸시 알림을 받으며 관리를 받을 수도 있고 이는 사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저희 청사진의 주요한 점은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유형별로 저장하고 가공하여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DB가 여러 차원에서 다차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사진의 구성감이 있어 사용자의 정보가 DB로 유입되는 플로우와 DB의 정보가 다시 사용자의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로우를 중심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소비자 여정 지도의 경우 추후 스토리보드에서 페르소나의 예시 및 이미지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쪽의 경우 피그마를 통해서 블루글래스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으나 현재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외부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될 경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표 마지막에 서비스 구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저희 주 페르소나였던 이나림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을 스토리보드로 담았습니다. 컨설턴트로 바쁘게 일하던 이나림은 이전과 달리 생활 속에서 기시감을 느끼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기를 꺼려합니다. 친구인 은혜가 심리 테스트 같은 우울감 진단 검사가 있다며 공유한 링크를 통해 블루글래스에 접하게 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블루글래스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두 단계의 진단 검사를 받고 우울감이 있다는 사실에 다소 슬프지만 귀여운 아바타를 보며 조금 더 서비스를 이용해보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고자 그림 검사 같은 심층 진단 검사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최종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며 생활 속에 적용해보고 이를 다이어리로 기록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커리어보다는 스스로를 중요시 여기게 되며 전반적으로 우울감의 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림은 자신이 평소에 신뢰하던 은혜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우울감을 알리고 개선을 위해 자신과 함께 해줄 것을 제시합니다. 은혜의 수락과 함께 나림의 주변인으로 블루글래스에 은혜가 등록되며 스토리가 종료됩니다. 블루글래스가 제안하는 가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서비스인지를 비즈니스 캔버스를 통해 수익과 비용을 구체하여 파악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가치 제안의 기준은 기존 타 서비스에 비해 온라인 진단검사를 통해 편리하게 진단검사를 받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효용성을 느껴 활성고객이 된 인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추후 설명드릴 KPI 지표 중 MAU 및 DAU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비용 산출의 주요한 요소로 서비스 개발 비용과 서비스 유지 비용을 상정하였으며 고정 비용이 서비스 개발 비용과 달리 서비스 유지 비용의 경우 한 달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비용에 대한 수치는 현재 업계 표준 수치들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수익원은 그림 검사나 화상 진단의 심화 진단 혹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병원 홍보에 대한 홍보료를 상정하였습니다. 비용과 수익에 대한 로직을 통해 저희 블루글래스가 실제로 운영 가능한 서비스인지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해당 로직은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매월 새로운 신규 유입이 있고 활성 고객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되었기 때문에 수익적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측정되는 경향이 적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규 MAU를 기반으로 심층 진단을 통해 창출 가능한 월 수익과 활성 이용자를 기반으로 병원 홍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월 수익을 더해 약 7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계산한 월 유지 비용이 약 2천만 원이었기에 월 순수익이 약 5천만 원 정도이며 고정 비용인 7천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선 비용과 수익에 대한 로직을 기준으로 병원 홍보율이 상이할 시 예상되는 수익과 손익 분기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병원 홍보율에 대한 수요를 확정하기가 어려워 각각 3%, 5%, 7%를 상정하였고 병원 홍보율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상이한 경영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 서비스가 운영 가능한 그런 플랫폼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글래스의 로고 및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저희가 안경을 주요 이미지로 선정한 이유는 원래 안경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욱 명확하게 보기 위한 도움을 주는 보조적 도구인데 블루글래스를 통해 확실하지 않은 우울감을 확인할 수 있는 매개가 되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푸른 색상으로 선정한 것은 우울에 대한 영어 표현이 블루이기 때문이며 푸른색의 스펙트럼 중에서도 밝은 계열의 푸른색을 쓴 것은 진한 푸른색을 사용하게 될 경우 우울감이 짙은 느낌이지만 밝은 푸른 색상을 사용하여 서비스 이용 시의 개선 가능성을 암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를 내 마음이 흐릿할 대로 설정한 것은 고객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가 궁금할 때 언제나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간적 개념을 통해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블루글래스 서비스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6단계 전략입니다. 6단계 전략 중 저희가 특히 초점을 맞춘 부분은 언어웨어와 어웨어 파트입니다. 간단한 진단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많은 MAU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근도가 높은 SNS와 메신저를 마케팅을 위한 주요 채널로 삼고 블루글래스의 아바타 특성을 살려 흔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MBTI 검사처럼 구정과 공유를 통한 홍보가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기획할 예정입니다. 해당 브랜드 가치 전달을 보여줄 수 있는 마케팅 스토리보드의 경우 저희 조는 특정 사용자가 블루글래스를 접하게 되는 과정에서 활성 고객이 되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여정과 다소 유사한 요소가 많으나 용이한 전달을 위해 서사적 요소를 부여하는 장치로 사용자의 우울감을 푸른 안개로 표현하여 푸른 안개의 등장과 소멸을 통해 블루글래스를 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울감에 대한 지표가 변화함을 직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시간상 저희 해당 부분을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글래스를 평가하기 위한 KPI 지표입니다. MAU를 통해서는 블루글래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지, DAU를 통해서는 블루글래스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MAU의 경우 유명 심리 테스트에서 제시하는 성공적인 서비스에 대한 최소 유저 진입수에 한국 사회 우울 위험군 퍼센티지를 곱해 실질적으로 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볼 사용자 수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DAU의 경우 우울증 치료에 대한 수치를 활용하여 우울감 개선에 대해서 블루글래스가 목표하는 수치를 MAU에 부과하여 블루글래스를 통해 효용성을 느끼고 활성화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MAU는 9,450명, DAU는 1,890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비즈니스 캔버스를 도출하기 위한 세부 사항 및 계산 로직에 대한 부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기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그마를 통해서 저희 블루글래스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블루글래스 화면이 뜨면은 접속을 하게 되고 저희 간단한 로그인이 진행되면 바로 오픈 화면으로 이제 우울감 보유 여부를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보유 여부 테스트를 누르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진단이 시작되고 우울감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제 우울감 유형 및 정도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우울감이 보유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
이처럼 우울감이 없는 상태임이 진단되며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우울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기록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또 설정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우울감이 보유가 되어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우울감 유형 및 정도 검사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한번 간단한 진단을 통해서 우울감에 해당하는 이제 아바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용자의 진단 결과가 실제 여기에는 설명문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울감에 대한 유형이 설정되고 정도가 확인이 되면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실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정도가 심하게 될 경우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서 병원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블루글래스의 경우에는 주변인과 함께하는 이제 우울감 개선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붙였는데 주변인의 아바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저희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심층 진단을 통해서 화상 진단이라든지 그림 검사와 같은 부분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블루글래스에 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3시 40분입니다. 우리 에틱트 팀 발표 시작할까요? 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틱트 팀 발표를 맡은 정두용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전 발표를 통해서 많이 들었다시피 당뇨를 위한 순환 서비스 당순입니다. 네. 당순, 이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비스 소개 이전에 당뇨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불치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국내 당뇨 환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한 지 그리고 그중 3만 명이 넘는 이들이 소아 당뇨 환자입니다. 불치병이라는 특성상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길게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고 음식이 섭취할 때마다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나아가 매년 소아 당뇨 인구수는 4%가량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소아 당뇨는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4% 증가세는 심각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소아당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소아당뇨 하나와 고충 중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신 치료 및 관리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소아당뇨 하나는 혈당 측정과 인슐린 주입으로 당뇨를 관리 중입니다. 이렇게 치료법만 모아보면 이미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해 큰 어려움이 없을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다릅니다. 한참 병원 근처만 가도 울음을 터뜨릴 나이인 소아당뇨 하나들은 하루에 약 7회에서 10회 정도 진행되는 체열에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체열 없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신기술이 도입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된 혈당 정보는 특수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 의료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전국 병원 중 4곳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슐린 주입 또한 소아당뇨의 큰 어려움 중 하나인데요. 필수적으로 주입해야 하는데 의료법상 본인 외에 의료인이 아닌 이상 타인에 투약이 어렵습니다. 이에 보다 활용이 편리한 인슐린 펌프가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인슐린 펌프 또한 전문적인 교육시설이 부재하고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한 게 실상입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화나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뇨를 걸린 화나의 우울증으로는 일반적 청소년들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높습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가장 민감한 시기인 유년기에 친구들과 다르다는 인식은 화나들에게 깊은 우울감을 빠지게 합니다.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힘든 나이대이기 때문에 자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도 자주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아당뇨 화나의 특성으로 인해 우울증은 화나 부모에게도 자주 찾아옵니다. 이러한 부모의 우울증 또한 다시 화나의 우울증으로 부정적인 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실상입니다. 저희는 당뇨 식품 관련 스타트업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화나 부모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당 추이 확인을 위해 사랑하는 아이에게 직접 음식을 테스트해봐야 한다는 절망감입니다. 식품 제작 업체 및 음식 측에서 제공하는 당 정보만으로는 화나가 실제로 얼만큼 혈당 수치를 증가를 겪을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특히 저당이라고 홍보하는 식품의 경우 과대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결국 당뇨 하나 부모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몸에 직접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혈당 추이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당뇨 하나의 부모의 어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 관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두 번째로 당 수치 관련된 신뢰 가능한 정보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 어떻게 부모들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일까요? 현재 시장에서는 활성화된 당뇨 전문 플랫폼으로는 당뇨 닥터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닥터 다이어리는 소아당뇨 하나 및 부모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성인 당뇨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아당뇨 하나는 성인 환자와 두드러지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닥터 다이어리에 의존하여 하나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당뇨에 대한 교육, 우울감 관리, 당뇨 환자 생활 개선이 아닌 당뇨 관련 물품 판매에만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 짚었던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엔 부족한 플랫폼으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외적으로 대한당뇨 학회와 네이버 카페인 작은 손의 일형 당뇨 카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확인해 보면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주최하는 당뇨 캠프는 수도권 위주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주최 횟수 또한 자체 모수에 비해 지나치게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작은 손의 일형 당뇨 카페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유저들끼리의 정보 공유의 장이고, 신뢰도 이슈가 존재하며 종합 케어 서비스가 되기엔 그 역량이 부족합니다. 종합해 보았을 때 화나가 느끼는 고통, 그리고 화나의 부모가 느끼는 고통을 해결하고자 화나 부모가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고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 답을 당순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순의 의미는 당을 순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와 당뇨를 위한 순환 서비스로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고의 모양은 당순의 디귿과 씨앗을 형상화하여 화나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인 하트 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색은 따뜻한 붉은 계열의 컬러로 유저 친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당순의 핵심 자원인 캐릭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 생활하는 동물인 캥거루에서 모티브를 받아 악행이와 막행이 1차 메인 캐릭터로 내세운 당순 패밀리는 유아가 좋아하는 동물 그리고 화려한 색깔을 사용해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캐릭터로 소아당뇨 하나의 호감도를 이끌어낸다면 부모가 당순 서비스를 통해 자녀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에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순 서비스로의 유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유입하는 채널과 타 커뮤니티의 접점을 생성하여 당순 서비스에 유입하는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고 가입할 시 추천한 이와 추천받은 이 모두 앱내 재화인 감자 코인을 획득하는 혜택을 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다음으로는 당순의 저희 서비스의 핵심 가치 3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KP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가치로는 첫 번째로 자발적 커뮤니티 활성화, 두 번째로 신뢰 가능한 정보, 마지막으로 부모 친화적인 서비스와 화나 친화적인 굿즈입니다. 자발적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핵심 가치를 달성하고자 월간 MAU는 1950을 당순의 첫 번째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평가할 3가지 KPI는 주간 리젠 게시글 수 50과 DAU 50, 그리고 각 사용자별 팔로잉 수 20입니다. 신뢰도 확보의 목표 지표로는 고객 신뢰도를 90%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신뢰 가능한 파트너십 6개와 음식 혈당 정보 데이터가 주마다 누적되는 개수를 70개로 설정하였고, 주간 발행 콘텐츠 수를 4개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친화적인 굿즈라는 핵심 가치를 위해서 고객 만족도를 90% 이상으로 목표 설정을 하였고, KPI는 앱 만족도 5.0 만점 중에 4.6 이상, 월간 굿즈 판매량 750, 3개월 이내 굿즈 재구매율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순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 유입된 유저는 첫 페이지에서 서비스 소개 및 회원가입 페이지를 마주칠 겁니다.
당순 서비스는 화나의 혈당 수치 및 키 몸무게를 입력하기에 첫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을 것입니다. 가입을 하고서 서비스에서 마주치는 메인 화면은 데일리 기록 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형태로 유저 친화적이고 각 날짜마다 어떤 것을 먹었는지 플러스 버튼을 통해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순만의 차별점은 식단과 혈당 정보와 각 식단별로 부모가 느끼는 감정, 꿀팁 등 다이어리 형식을 통해 메모를 남길 수 있고 이를 타 부모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모를 작성한 부모는 다이어리의 타 부모 유저 확인 가능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메모를 확인한 타 부모 유저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이모티콘을 댓글로 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화나 부모들이 불편함 없이 서로 감정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식단 기록 캘린더에서 이동할 수 있는 탭은 분석 탭과 마이 페이지 탭이 있습니다. 분석 탭에서는 주간 및 월간 혈당 분석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고 보고서 기반의 전문가의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수정뿐만 아니라 식단 추천 및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그리고 앱내 굿즈샵 장바구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한 검색으로 내 아이에게 최적화된 혈당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 탭입니다. 예시로 검색 탭에 비빔밥을 검색하고 필터링 기능을 설정하면 내 아이의 당뇨, 유형, 키, 몸무게, 개월수와 유사한 헌아들의 평균 혈당 증가 추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빔밥을 식단에 적은 타 부모 유저의 다이어리도 노출되게 됩니다. 굿즈샵 탭을 누르게 되면 당순 패밀리의 굿즈샵으로 이동하는데 당순 패밀리 굿즈샵에는 유아 자발적인 당뇨 관리를 이끌어내고자 당순 패밀리 캐릭터를 입힌 당뇨 보조 기구를 판매합니다. 당순 패밀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캐릭터 굿즈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앞서 추천인 코드 혜택으로 언급했던 감자 코인이 활용하는 섹션은 바로 굿즈샵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감자 탭에서는 저희가 모아둔 감자 코인 총액을 확인 가능하고 앞서 언급드린 추천인 코드 굿즈샵 구매와 그리고 감자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해당 탭에서 소개됩니다. 기록 탭에서는 식단 기록을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할 시에는 출석 보사처럼 50코인, 앱 내 학습 탭에서 난이도 퀴즈를 전부 마칠 시에 30에서 100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인 그 학습 탭인데요. 핑크색을 기반으로 제작하였고 첫 화면은 당순 동료를 볼 수 있는 동영상 탭, 그리고 당뇨 관련 투데이 퀴즈, 당순 패밀리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당순 습관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4가지 기능으로 저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패밀리만의 세계관이 존재하고 동료는 하나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관련 동료를 제공하고 당뇨 습관은 나중에 아이가 커서도 거부감 없이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을 제공해 줍니다. 다음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보았고 다음은 저희 당순 서비스의 간략한 영상을 보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당순 서비스의 팀원입니다. 경영학과 4명, 컴퓨터공학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성원 모두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고 동영상 툴 및 포토샵을 다룰 수 있어 기본적인 프로토타입 제작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순 서비스를 제작하게 된다면 핵심 자원들의 역량으로 초기 투자 비용 및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순 서비스의 서비스 확장 방안입니다. 서비스 확장 방안으로 유료 구독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료 구독 시 앞서 보여드린 월별 주간 보고서 하단에 있는 전문가 평을 상세하여 전문가 상세 보고서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 내 광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앱 내 경험을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 전용 저당 밀키트 제휴 제작 후 식단 정기 구독 상품도 기획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객 측면에서는 해당 서비스 성과가 보인다면 확장 방안으로 단순히 소아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식단 기록 및 운동 식습관 기록이 필요한 소아 비만 환아 및 부모들에게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높은 단순 서비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당뇨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를 어려서부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뭐 수업 시간 내에 활동했던 그런 자료들은 뒤에 어펜딕스로 다 참고되어 있으니까 PDF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각형조 발표를 맡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송정훈입니다. 먼저 중간 발표 전 내용을 요약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소나입니다. 저희의 페르소나는 주 사용자 송혜연과 부사용자 김건훈입니다. 송혜연은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져 비만이 가속화된 케이스입니다. 거기다 우울증이 심해져 치료가 절실한 주 페르소나입니다. 부페르소나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드 아이디어 활동과 리클러스터링을 합쳐보았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식단 관리, 적당한 운동, 정신 건강 관리를 중심적으로 시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리클러스터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메인 주제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 리클러스터링을 진행한 결과 섭취, 운동, 수면, 동기부여 성취의 시드 아이디어가 나왔고 서비스 부분은 고객 관리, 충성 고객, 환경 조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컨셉 브리프입니다. 저희는 하트 마인드를 줄여 하마라는 브랜드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쌓이는 땀의 기록, 마지막 승자는 당신입니다 라는 이행시를 바탕으로 하마의 브랜드명을 확정하였습니다. 저희 하마의 서비스는 비만 환자들의 다이어트,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개선을 중심으로 한 건강 플랫폼입니다. 필요, 수익, 차별점, 잠재력 등을 고안해 보았고 서비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간 발표 이후 저희가 진행했던 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제한 지도입니다. 저희의 가치 제한 지도 카테고리는 보상, 진정성, 연결성, 지속 가능성의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보상의 주 기능은 기분 전환, 합리적 소비를 통한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 등이 있고 진정성은 변화 모습 제공 전문성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는 접근성, 정신 건강 관리를 통한 비만 치료, 마지막 연결성에서는 커뮤니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 여정 지도입니다. 저희는 사용자 여정 지도를 표현할 때 서비스 인식, 로그인, 설문조사, 메인 화면 프로그램 컨텐츠, 커뮤니티, 종합평가로 나눠보았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점점 만족도가 올라가는 형식으로 운동과 우울감을 치료하는 과정을 나타내보았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청사진입니다. 정보 기록과 핵심 기능이 중심을 이루고 물리적 증거 부분에는 총 10개의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핵심 기능의 몇 가지 연결성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식단 부분은 카메라를 통한 식단 기록과 칼로리, 설명 표시, 수치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식단 기록 내용은 운동 코치에게 제공되며 채팅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운동 프로그램 확인 및 실행은 추천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해주며 사용되고 신체 운동 능력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추천하는 형식이 나타납니다. 기분 또한 심리 상태에 따른 아티클과 영상을 추천하고 기분 기록 분석을 한 뒤 심리 상담까지 이루어집니다. 채팅 부분은 식단 및 운동 기능, 심리 상태를 바탕으로 코치의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노하우 및 후기 공유가 이루어지며 사용자들 간 소통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마샵에서는 퀘스트 등 목표 성취를 통한 포인트 적립으로 하마와 제휴를 맺은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먼저 디자인 3요소입니다. 디자인 부분은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푸른색 브랜드 컬러,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했고 UI, UX는 사용자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부분을 다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저희의 핵심 가치는 1:1 코칭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50분 채팅으로 진행되는 월 운동 상담 12회, 월 심리 상담 2회를 79,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10,000명의 활성 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운동과 심리 코치 각각 500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됩니다. 연 구독료 매출은 72억이고 광고 수익과 입점 수수료 등 기타 매출을 따졌을 때 연 매출을 360억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대면 PT 및 정신 상담 비용과 비교했을 시 저희 서비스가 비대면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용 차이가 극심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로고 슬로건 이미지입니다. 이름 설정 이후 캐치프레이즈, 로고 색상,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토리보드 및 콘티입니다. 콘티 6단계를 입각하여 사용자 앱을 발견하고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순서대로 작성해 모았습니다. 저희의 타겟은 바쁜 일정 속 운동 및 식단 관리, 그리고 심리치료를 병행하기 힘든 비만 환자들입니다. 업무를 하던 중 웹사이트 배너 광고에서 하마 서비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서 하마 서비스의 품질 및 효과성을 조사한 후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게 됩니다. 기초 설문조사와 운동 능력 테스트를 통해 맞춤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매일 식단 기록 및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루하루 달성량을 보며 성취감을 얻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날짜의 퀘스트를 진행하고 포인트를 얻어 주 하마샵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마 서비스는 사용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통해 마음을 다잡고 성공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꾸준히 앱을 사용하고 체중 감량에 성공한 후 자신감을 되찾아 자신과 같이 포기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에 후기를 작성하여 동기부여가 되고 이후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 얻은 포인트를 통해 하마샵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달성 지표에 대한 것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적 효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3분의 1은 비만입니다. 비만은 현대인의 고질병이자 만병의 근원입니다. 또한 많은 비만 환자들이 신체적 변화로 인해 자존감, 우울, 불안감 수준이 악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비만은 심리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저희 서비스는 단순 운동만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아닌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합니다. 비대면 서비스의 장점을 살려 사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1:1 매칭 서비스를 통해 비만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영향입니다. 비만으로 인한 우울감 및 무기력함을 치료하여 사용자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인 트레이너 혹은 상담사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며 경제 인구의 성장을 가능토록 해줍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입니다. 하마의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프로토타입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작업이 좀 미숙했지만 어떤 핵심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앱을 띄웠을 때 로고 화면이 보입니다. 이행시와 함께 이렇게 띄우고 다음은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 이메일과 패스워드 그리고 SNS 연동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회원가입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패스워드로 간편하게 입력한 후 로그인을 통하면 간단한 심리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1번 감정 상태를 기록하고 2번 스트레스 수준을 기록하고 3번 고민의 키워드를 기록하고 직업을 선택하여 후에 이제 전체적인 심리 상태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이후 종합적인 평가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도록 합니다. 이후 심리 설문조사만 할 사람들은 그만하도록 놔두고 이후 저희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사람들은 건강 설문조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설문조사를 시작하면 신체 정보와 간식 섭취 빈도 그리고 운동 빈도에 대해 기록한 후 4번 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부분, 코치 스타일,
그리고 코치에 기대하는 점,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부위와 목표 체중을 이렇게 하고 후에 자신이 어떤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스쿼트를 30초 내에 얼마나 하는지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추후 프로그램이 좀 더 발전된다면 운동 테스트 능력에 더 많은 기능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후 이렇게 맞춤형 계획이 완성되면 날짜별로 언제 운동할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계획을 받고 구독 서비스를 결제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마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마의 마이 페이지가 먼저 등장한 후 마이 페이지에는 이렇게 체중, 체성분, 주간 분석, 일일 활동, 수면 기록, 그리고 몸무게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능인 기분입니다. 기분은 하루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란을 만들며 그 기분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분 추이의 그래프, 기분 분포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제공합니다. 이후 운동 프로그램은 오늘의 추천 운동, 데일리 퀘스트, 하마 홈트 등이 있으며 추천 운동에는 자신의 운동 능력을 기입한 것을 바탕으로 플랫폼에서 추천하는 운동을 제공합니다. 이에 왜 이 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 운동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한 후 운동을 진행할 수 있고 데일리 퀘스트의 경우는 10,000걸음 달성하기, 칼로리 태우기, 운동하기 등 하면서 달성량을 100% 완료했을 시 포인트를 획득하여 하마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추천 운동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동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하마에서 자체로 제작한 홈트 부분을 이렇게 영상을 보며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식단 부분입니다. 식단은 자신이 얼마나 음식을 섭취하고 칼로리를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할 수 있는 란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의 경우는 이렇게 검색과 사진 업로드가 보이며 검색할 경우 키패드가 보이고 사진일 경우 카메라가 보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채팅 부분입니다. 채팅은 배너 광고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마 코치님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1:1 상담 시스템, 그리고 하마 친구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닉네임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운동 코치 부분은 이렇게 식단과 운동 부분이 나오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심리 상담 코치 또한 이렇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상단 탭에 있는 세 줄의 이모티콘을 눌러 커뮤니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후기들 작성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사연, 최신성, 공감순, 전문 답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 하마샵은 오른쪽 상단 탭에 위치하였으며 하마샵에는 다양한 상품들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하마 프로토타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스트 파티시페이션입니다. 12주차 실습에선 선배들의 자료를 활용한 인게이지먼트 모델인 패스트 파티시페이션입니다. 총 언웨어부터 텔스까지 나왔고 파인드 내용에서 브랜드 효과 및 SNS 홍보 전략 수립에 관하여 진행하였고 트라이부터 텔까지는 프로그램 능력에 관하여 나열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달성 지표입니다. UXA를 통해 KPI 지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마지막 발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식이장애 환자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획한 케어유 팀입니다. 본 학기 마지막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디스커버와 디파인 단계에서의 내용을 간략히 전달드리고 이어서 중간 발표 이후 진행해온 디벨롭과 딜리버 단계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커버와 디파인 단계입니다. 식이장애는 음식에 대한 조절감 상실과 과도한 집착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 폭식과 제거 행위를 반복하는 폭식증, 폭식 후 제거 행위를 하지 않는 폭식 장애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에 30%에 육박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이에 따른 진료 인원도 4만 명이 넘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잘 찾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섭식장애의 치료는 입원 치료, 인지행동 치료인 CBT, 대인관계 심리 치료인 IPT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자조적 치료와 CBT의 연계가 가장 효과적인 것을 발견하였고, 이것을 서비스 내 프로토콜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리서치 단계에서는 오픈 카톡, 식이장애 갤러리, 카페를 확인하였고,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3차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오픈 채팅에서는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조원들이 접속하면서 그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지속적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기록을 통해 증세 호전 양상과 왜곡된 치료 정보에 대한 교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섭식 행위에 대한 피드백과 불안감에 대한 안심을 타 유저에게 계속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식단 관리와 정서적 지지에 대한 절실한 니즈를 발굴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식단 관리와 심리 상담을 두 축으로 하여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맞춤형 기록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페르소나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였고, 기회 영역 도출을 위한 HMW 퀘스처닝과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동적 측면, 인지적 측면, 서비스 구축 전략이라는 3가지의 기회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각 영역에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변을 해나가면서 서비스를 구체화하였습니다. Eat Happy, Be Happy. 플래닛은 습관 개선과 정서적 지지를 주력으로 내세워서 질환자들의 극복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라는 포지셔닝을 할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기존 식단관리 어플에 비해 섭식 질환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과 기존 외래 진료에서는 불가능한 24시간 밀착형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집니다. 기본 기능인 식단 기록을 기반으로 유료 서비스인 엔주 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 심리 상담가들의 코칭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료진의 협의를 바탕으로 설계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따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벨롭 단계입니다. 가치 제한은 크게 동기부여와 효과성, 연결성, 그리고 신뢰감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습니다. 사용자 여정 지도는 서비스 인식, 사용, 피드백 단계로 구분되었고, 피드백은 상담과 무드 트래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페르소나의 실제 사용 여정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서비스 사용 전과 후로 나뉘어 구체화되었고, 서비스를 인식한 뒤 한 달 동안 실사용을 하는 과정을 묘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비용은 인건비, 서비스 운용비, 광고비를 합해 추산하였고, 수익은 유료 프로그램을 구매할 사용자 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순이익은 월 3,100만 원으로 예상하였고, 도출된 과정은 기입된 바와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 전문가는 1급 심리 상담가와 2급 심리 상담가로 구분이 됩니다. 2급 상담사는 실시간 식단 피드백과 감정 일기 코칭을, 1급 상담사는 여기에 주 1회 정기 상담까지 포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서비스 청사진입니다. 이어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치료 프로토콜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인 DSM-5와 실제 병원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CBT 치료법, IPT 치료법 등을 참고하여 설계하였습니다. 기본 기능은 식단 기록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섭식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폭식 욕구와 연관된 정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 CBT의 행동 기법은 2급 상담사가 투입되는 베이직 케어 프로그램에서 채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CBT의 인지적 기법은 1급 상담사가 투입되는 토탈 케어 프로그램에서 채팅과 주일의 유선 상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대인관계 심리치료는 그 깊이와 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이 많은 유저를 대상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 토탈 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 목표로 진행됩니다. 모든 치료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이루어지지만 유저의 상황과 상담사의 재량에 따라서 치료 방식이 조금은 달라지거나 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서비스 프로토타입입니다.
온보딩 단계를 지나면 소셜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어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문제이기에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받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건강 파악을 위해 초기 1회만 받고 증상에 관련한 정보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달의 목표 설정 창으로 넘어가는데요. 유저들은 한 달에 한 번 목표 설정을 갱신합니다. 목표 식사 횟수와 간식 횟수, 식사 시각 등에 대한 설정으로 이루어지며 그다음 주관식으로 이달의 다짐을 입력합니다. 디데이 설정 기능은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하며 이는 앞서 오픈 채팅에서 관찰한 결과 to를 찾는 디데이나 폭식을 찾는 디데이 등을 실행하는 유저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하였습니다. 유저들은 또한 이달의 다짐을 통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록 전 홈 화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해당 뷰에서 사용되는 식단 사진이나 감정 일기를 추가합니다. 또한 사진 정보를 통해서 식사 시간을 자동으로 체킹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 해당 끼니의 만족도를 이모티콘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무드 트래킹으로서 통계에 반영이 되며 통계 데이터를 통해 질환자는 자신의 발전 과정을 수치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료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뷰입니다. 프로그램 안내는 베이직 케어, 토탈 케어로 나뉘어 있고 두 프로그램 간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표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택 전에는 무료로 첫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품 구매 시에는 프로그램을 택한 뒤 바로 구매를 누르면서 직접 결제로 이어집니다. 우측은 상품 구매 이후 채팅 서비스를 이용 중인 모습인데요. 상담가의 실시간 피드백을 플래닛 앱 내 채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이어맡은 심하진입니다. 마지막 딜리버리 단계입니다. 핵심 브랜드 요소는 지난 발표에서 언급된 바 있기에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폰트와 컬러입니다.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를 이끌어내기 위한 6단계를 반영하여 수정된 콘티입니다. 폭식증을 앓고 있는 예지 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서비스를 인식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모션으로 제공되는 무료 첫 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 프로그램까지 사용합니다. 플래닛과 함께하며 예지 씨는 점차 호전됩니다. 머리색이 푸른색에서 플래닛의 시그니처 컬러인 핑크로 변해가는 디테일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나레이션으로 콘티가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서비스 브랜딩 계획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제공될 예정으로 서비스 런칭을 위한 Evidencing with Unique Store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비스의 메인 기능인 식단 기록과 1:1 코칭 기능을 담아 Virtual Experience 워크쇼를 제작하였습니다. 채널 스페시픽 컨텐츠는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플래닛 서비스와 저의 정체성이 담긴 캐릭터인 EP를 홍보했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인스타그램에 plan._it을 검색하시면 실제 계정과 업로드된 게시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SNS에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업로드하며 인지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런칭 후 세부 전략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는 IMC 인지 전략과 프로모션을 제공하여 초기 유입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식이장애 치료의 메인 솔루션으로 포지셔닝하고자 공공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인증이라는 목표 또한 설정하였습니다. 식이장애 질환자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식습관 개선을 위한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운 IMC 전략입니다. 크게 유입과 참여, 확산으로 나누어 세부 전략을 수행했고 사용자 확보를 위해 SNS 인플루언서 광고를 수행할 것이고 각종 프로모션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락인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KPI 수치는 UXA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가격 프로모션 혜택을 보상으로 FGI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용성과 건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서비스 진행 상황에 대한 성과 측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 지표로서 식단 기록과 상담 서비스가 진행된 직후 간단한 설문과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서비스 이탈률과 접속 주기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이며 사용자 참여 지표는 1000명 이상의 MAU가 확보되는 것으로 설정했고 트래픽을 추적하여 식단 기록과 상담의 데이터의 절대적인 양을 기준으로 핵심적인 성과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고 시연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메인 페르소나인 이혜지 씨의 시나리오에 따른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플래닛의 메인 첫 화면입니다. 온보딩 페이지를 지난 후 카카오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보상, 제거 행동을 체크하면 유형과 빈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지 씨는 구토와 함께 약물 복용까지 하고 있기에 증상, 빈도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밑에 선택란이 더 뜹니다. 다음 이달의 목표 설정을 합니다. 권장 횟수인 식사 3회, 간식 2회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 규칙적인 식사가 매우 중요한 치료 요소이기 때문에 시간 설정을 하지 않으면 페이지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지 씨는 아래의 팁을 따라 시간을 정합니다. 추가로 이달의 다짐을 작성합니다. 메인 홈화면입니다. 아직 기록을 시작하지 않아 모든 칸이 비어져 있습니다. 식사 추가 탭을 누르면 식사 전 사진, 전 감정, 식사 후 사진, 후 감정 작성란이 나옵니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 버튼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마치고 식후에 보상, 제거 행동 여부와 이번 식사 평가도 간편하게 작성합니다. 기록을 완료하면 빈칸이 하나씩 채워집니다. 예지 씨는 자신과의 약속을 다짐하기 위해 디데이를 새로 만듭니다. 입력 후 오늘부터 시작을 누르면 1일부터 뜹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예지 씨는 토를 찾는 디데이를 60일이 넘기자 폭식을 찾는 디데이를 새로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패 후 디데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좌절감을 느꼈지만 EP의 응원을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1번 항목의 디데이는 다시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식사를 모두 기록한 화면입니다. EP가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지 씨는 통계를 보며 그간 자신의 발전 과정을 확인합니다. 통계에는 달력과 함께 그달의 식사 기록들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싶다고 생각해 플래닛의 케어 프로그램을 알아보려 합니다. 무료 첫 상담을 통해 결정을 내린 뒤 프로그램을 구매합니다. 메뉴에서는 구매한 이용권을 확인할 수 있고 약관이나 고객센터 등의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구매 후 우측 상단의 EP 캐릭터가 채팅 아이콘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록을 완료하면 담당 전문가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상담가는 피드백과 코칭을 진행합니다. 예지 씨는 걱정하는 내용의 채팅을 보내고 상담가는 조언과 위로를 건넵니다. 오늘은 예지 씨의 정기 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상담사는 지난 주차의 숙제와 함께 상담 일정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유선 상담을 통해 일주일간 섭식장애 증상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우울했던 마음을 치유받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시연이고 지금까지 케어유 팀의 Eat Happy, Be Happy 플래닛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했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려가면서 발표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자, 다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